근데 사실 지금 뭐 보시다시피 느끼다시피 이 이른바 이 민주 진보 진영 안의 유튜브판이 김어준 중심의 구조로 짜여져 있고요. 네.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여의도 연불야동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아침에 김어준이 화두를 던지면 뭐 낮에 뭐 또 혹은 저녁에 어떤 유튜브에서 그대로 뭐 복창을 한다든지 혹은 논리를 더 확장한다든지 뭐 구체적으로 공격 대상을 지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뒷받침합니다.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새롭게 세팅이 되고 네. 이게 과거에 조선일보가 이랬거든요. 아침에 배달되면은 각 이 스피커들한테 배달이 되면은 그걸 그대로 방송에서 혹은 또 다른 매체에서 혹은 뭐 국회 정치 현장에서 그걸 복창하고 확산시키고 네. 그랬단 말이에요. 어떻게 보셨어요? 김어준 중심의 이런 질서, 구조. 제가 이거를 지금 한 10개월째 비판하고 있어요. 아, 10개월째 맞아요. 10개월째 비판, 10개월 넘었던 것 같은데. 네. 이게 어떤 문제 의식이 이게 되게 복잡한 구조인데 네. 어떤 문제 의식이 있다고 해도 네. 아침에 이제 김어준 총수가 쭉 어떤 아젠다를 끌고 가면 나머지 스피커들은 그 아젠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. 이미 벌써 사람들의 관심을 글로 쏟아놨기 때문에 나머지 스피커들은 좀 따라가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놨고 김어준이 무슨 권력이 있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 어떤 아젠다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해석을 붙이고 그리고 그 해석 안에 그럴싸한 여러 가지 뭐 근거들을 살짝 붙여 넣으면 작품이 완성되는 거거든요. 글쎄 말이에요. 그러면 사람들은 이 취재하는 사람들이랑 그리고 일반 정보를 그냥 소비하는 사람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. 거기다가 이 호감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. 저는 최욱 선배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전까지는 네. 호감도였다고 생각해요. 사랑스러움, 그렇죠. 호감도, 재밌고. 개그, 유머 이게 엄청난 강점입니다. 네. 최욱 선배한테 뭐 손석희 뭐 아니면 뭐 다른 그런 뭐 우리가 아는 네임드 그 언론인의 날카로움을 기대하지는 않잖아요. 그렇죠. 하지만 좋은 정보를 쉽고 재밌고 편하게 전달해 준다는 게 강점이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호감도라는 그 신용을 활용해서 이 뉴스를 아젠다를 설정하고 사람들한테 쫙 뿌리는 이게 권력이거든요. 네. 그러고 다른 유튜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해요. 맞아요.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쭉 패널로 출연시킨 다음에 이 사람을 쭉 띄워주면 네.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스피커 역할을 합니다. 그럼 그게 카르텔이 형성되는 거예요. 네.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뭔가 막 주고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짬짬이 하고 이것만 카르텔이 아니라 어떠한 이익과 가치를 위해서 딱 이렇게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그 권력을 독점하는 게 저는 카르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뉴미디어가 영향력이 커지는 데 있어서 좀 어느 정도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고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KBS, TV조선 혹은 뭐 다른 기성 언론사들은 네. 다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잖아요. 예, 방통위도 있고 방심위도 있고 다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처럼 뉴미디어도 더 강력한 규제를 받아야 되고 더 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. 특히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떠드는 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 제도나 혹은 어떠한 특정한 뭐 틀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규제가 좀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뭐, 전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이게 이 스피커 권력을 확장한 어떤 메커니즘을 보니까, 그러니까 유시민, 김어준이 거의 뭐 동업자인데, 그 유시민하고 김어준의 공통점, 뭐 그리고 김어준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기성 언론을 악마화하죠. 예, 그건 뭐냐? 언론들이 잘못이 많죠. 사실은 언론 개혁이 그래서 또 필요한 것이고 그렇긴 한데 그거는 언론의 그 해석 권력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그런 반사 효과가 있죠. 네, 반사 그래서 효과. 사실은 해석은 김어준, 유시민한테서만 듣고 다른 언론들 볼 것도 없다. 그건 다 저기 광고 자본에 지배당하고 사주 권력에게 지배당하는 저 썩어빠진 저 언론들은 배척하고 우리 얘기만 들어. 근데 어떻게 그 두 사람 말만 듣습니까? 두 사람 말이 정확한 것도 아닌데 그쵸. 그걸 또 틀릴 수도 있는데 또 틀려놓고는 정정이나 사과도 안 해요. 아유, 참.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네.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. 네. 저한테 뭐 저 여기 뭐 김어준 씨나 아니면 네. 뭐 다른 거 보는 예.
그 구독자나 시청자가 네. 그런 정보를 충분히 판별할 수 있을 만큼 현명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네네네. 제 생각은 그래요. 예. 대다수의 국민은 현명해요. 근데 우매한 국민이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. 네. 그게 정보를 그냥 주입을 했을 때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그 얘기를 다른 데로 퍼뜨리면서 무지성으로 무논리로 밀어붙이는 그런 국민들이 있어요. 네. 만약에 그 국민들이 없다면 윤석열이 계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문수가 거의 절반 가까운 표를 받아요. 그렇잖아요. 그렇죠. 거의 3분의 1 절반 가까운 표를 받는 게 40% 정도 받았죠. 네. 그게 저는 이 계엄을 했어도 김문수한테 국민의힘한테 표를 준다고? 그걸 보고도 모든 국민이 현명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. 전환기 씨거 몇만 명 봐요. 동접이 한 몇만 명 되잖아요. 네네네. 저는 그게 이해 안 되거든요. 그리고 위헌적인 걸 옹호하고 이런 걸 보고도 저는 대다수의 국민은 현명하지만 분명히 이상한 국민은 있다. 저 윤석열 막 찬양하면서 윤석열은 뭐 정치적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. 그렇지. 사심이 없다. 네. 그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. 문재인이 그런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요.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. 예. 뭐 김건희 뭐 훌륭한 사람이다. 예. 주진우 기자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. 아니 그거를 그러면은 예. 그때는 왜 김어준 씨 거 보고 그 현명한 그 시청자들이 판단을 못했어요? 다 그런 줄 알았잖아요. 예. 왜냐? 예.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, 그러니까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시청자는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네. 받아들이는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이 스피커의 양심과 이 스피커의 지성과 이런 거에 굉장히 엄격한 규제 관리 감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. 그러니까 굉장히 양심적인 스피커가 이런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. 네, 그렇죠. 그 사실은 양질의 스피커들이 그 반칙이 없는 세상에서 자유롭고 정의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룰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 룰 자체가 없어요.